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지역의 고용의 질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산업 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노년층이 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도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남춘천역에서 승객들에게 교통 안내를 하는 이순욱 씨. 2015년 은퇴했지만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3년 전부터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하게 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하고 월 76만 원을 버는 건 아쉽습니다.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60세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좀 정년이 연장돼가지고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층이 늘면서 이런 단기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지역에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11,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가 3만 개 늘었는데 3분의 1이 공공 노인 일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공공근로와 같은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강원 지역 고용의 질 지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9.9%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필수 직종이 아니면서 고용 형태마저 불안정한 근로자는 실업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인데 강원도는 기업이 적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수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역 특화 아이템을 갖춘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요양복지시설 단지 구축과 같은 실버 산업 육성과 의료기기와 같은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으로 5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KH그룹이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H그룹은 담합을 의도했다면 특수목적 법인에 KH 사명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5차 입찰의 응찰의 결과적으로 알펜시아 매각 가격 하락과 강원도 재정 악화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최문순 전 지사가 KH에 사전 정보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녹색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고랭지밭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와 하천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아예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식생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고랭지밭입니다. 농민들이 주로 감자나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밭마다 곳곳에 흙이 패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밭 주변 길가, 인근 소하천에는 흙과 잡초, 자잘한 영농자재까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온 겁니다. 흙탕물을 모아 가라앉힌 뒤 깨끗하게 걸러 내보내기 위해 조성된 침사지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2008년부터 도화모 인근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비저모형 관리구역을 지정해 침사지나 우회수로를 조성하고 양파망, 돌망태 같은 거름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아예 계단식 농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1,900억 원에 이르지만 농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지금 흙탕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밭고랑에 밀실을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적을 댄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조금 나지는 않고 있어요. 환경청이 이번엔 아예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해 완충 식생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사브랑골천과 솔봉천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2.2km 구간에 걸쳐 하천 양쪽 20m 안 토지를 매입해 나무 등을 심습니다.
주민 의견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침전, 흡착 기술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주민들이 토지 매도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유인책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관심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범 사업이지만 사후 관리 방식에서 발생원 관리로 전환을 맞이한 흙탕물 저감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부가 화천댐의 물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 결정 과정에서 강원도 화천군과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군은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 된다며 이럴 거면 화천댐 물을 다 빼버리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4년에 건설된 화천댐입니다. 총 저수량 10억 톤이 넘는 발전 전용댐입니다. 최근 국가물관리원회는 화천댐 안에 있는 이 물을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쓰일 물을 화천댐 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35년부터 하루 60만 톤의 물을 화천댐이 방류하면 춘천과 의암댐을 거쳐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화천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강원도의 연구팀에 의뢰했더니 지난 69년 동안 직접, 간접적인 피해가 3조 3,3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화천댐 건설 당시 266동의 가옥이 수몰됐고 1,4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몰된 도로도 60km에 달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데 화천군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댐의 물을 끌어다 쓰겠다는 건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물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보고 안전에도 걱정되고 아니 물 빼라. 물 빼고 그곳에다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겠으니. 강원도 의회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80년간 피해를 감내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놓고 빼앗기기만 해야 합니까? 지사님, 화천댐을 반드시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에 엄중 항의했다며 앞으로 강원도 수자원에 대한 우선 사용권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 보고나 불법 지출에 대해 위반 행위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합니다.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 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점검합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의대 비대위가 개강일을 오는 22일로 확정하고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교양 수업을 듣던 예과 1학년 학생들도 다음 주부터 수업에 거부 움직임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대도 오는 20일 개강을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림대 의대는 본과생 일부가 수업을 듣고 있어 수업을 계속해왔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는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개강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최근 의료 파업과 공중보건이 감소로 지방 소도시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에서는 경증 환자를 비롯해 같은 약을 장기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강릉의 한 보건지소에 고령의 부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엔 평소 앓고 있는 지병 탓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갔는데 이번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화상으로 진료를 합니다. 검사 결과랑 소변 검사 결과 뭐 크게 이상은 없고 요대로 약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화면 속 의사를 상대로 진료를 받았지만 어색함은 잠시. 의사를 만나러 시내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마주 보고 했으니까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갖고 좋았죠. 멀리 안 가고 여기서 하니까. 코로나19 때 화상 진료에 익숙해진 의사 역시 능숙하게 대면하듯 진료를 봅니다. 청진도 해야 되고 촉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 안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것은 만성질환에 국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성질환에 관련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주는 데에 대해서는 뭐 대면 진료와 거의 비슷하게 지역 보건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10명에 달하던 도내 공중보건의는 올해는 248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0% 줄었고 같은 기간 강릉시의 경우 21명에서 15명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 보건소는 기존 보건진료소 9곳뿐만 아니라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 보건지소까지 모두 12곳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저희 강릉시에서는 보건진료소, 그 보건지소에 이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진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의료 공백 발생 시 진료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춘천시가 수년간 흉물로 방치된 두산연수원을 호텔과 콘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6,700억 원으로 호텔 208실, 콘도 285실 규모로 추진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춘천 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의 건립을 위해 춘천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 멈춰있던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지정면 기업도시 인근에 신평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31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평 농공단지가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시가 직접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물환경 규제 제외 지역에 조성되는 신평 농공단지가 기업도시와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첨단 산업 저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췌장암 발병 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병원에서 진단하거나 치료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2011년 46명보다 15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앙암 등록본부가 발표한 같은 기간 전국의 췌장암 환자 증가율 74%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로는 60대가 26%, 70대 35%, 80세 이상이 23%로 고령층의 환자가 많았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국비가 7억 7,600만 원 추가 확보돼 춘천시가 올해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4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모바일 발행액도 월 10억 원을 늘려 36억 원을 발행하고 가정의 달인 5월과 추석이 있는 9월은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할인율 10%를 특별 적용합니다. 개인의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 각각 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원주교와 봉평교 사이 원주천 둔치에서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농업인 새벽시장은 방문객 40만 명 유치, 매출액 80억 원 달성을 목표로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새벽시장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공연, 다가회 등이 열립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39만 명,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79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삼척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79개 팀 1,500여 명이 출전해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예선전과 본선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삼척시는 이번 대회 개최로 약 150명의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삼척시민체육관과 삼척체육관, 삼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철원쌀 첫 모내기가 내일 동성읍 오덕리 논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모내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철원에서는 9천여 헥타르 벼 재배 면적에서 모내기 작업이 진행됩니다. 철원구는 이른 모내기는 저온과 큰 일교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일부 조작 및 농가를 뺀 일반 벼 농가들은 다음 달 중순이 모내기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이 임업과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 변동 추이와 산촌 경제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 조사 대상 산촌 지역은 춘천 8곳과 홍천 9곳, 인제 6곳 등 15개 시군의 93개 읍면입니다. 산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늘면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산촌 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춘천 노후준비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 조양동 지혜숲 사무실에 마련된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가 지정한 노후준비지원기관으로 앞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립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40세 이상의 춘천 시민 누구나 재무와 건강, 여가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과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